이 식당은 인당 180만 원이라는 셰프는 영화 관람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최악인 영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배우를 죽이기 위해 초대했다라고도 그 남주와 제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량한 지식을 뽐내다가 죽음을 당한 그 남주 말이죠. 오늘 다뤄볼 영화는 영화 더 메뉴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서 치즈버거가 어떤 느낌인지. 외딴 섬의 고급 레스토랑의 셰프가 손님들을 대상으로 잔혹극을 펼칩니다. 그 내용들이 전부 사회 비판적인 풍자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식당이라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연출하기 때문에 보는 맛도 있고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식당은 인당 180만 원이라는 최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게다가 100% 선예약제이고 최대 12명까지만 받습니다. 또 혼밥은 안 되고요. 2명 이상만 예약이 가능해요. 이 영상에는 리뷰를 위해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하시는데 참고해주세요. 오는 손님들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소개를 드려보면 돈을 밥 먹듯이 쓸 수 있는 상류층 노부부, 이 셰프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음식 평론가와 그녀의 글을 실어주는 잡지 관계자, 이 식당과 섬의 소유주와 사업 파트너인 돈 많은 사업가 3명, 한때 인기가 많았던 영화배우와 그의 매니저이자 애인,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인 남주와 여주. 이 남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요리에 관심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여주는 신기하게도 아무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에는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식당은 최대 12명까지 수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소개드린 인물은 11명입니다. 이 나머지 1명에 대한 비밀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영화가 이렇게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노출시키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영화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셰프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부 죄인이었다는 거죠. 법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손님들은 절대 우연하게 이 식당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아주 치밀하게 공을 들여서 이들을 유인한 거죠. 물론 손님들은 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해서 온 줄로 착각합니다. 그만큼 이 셰프는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파워 J형이면서 동시에 나르시즘이 온몸을 지배한 캐릭터입니다. 이 셰프는 음식을 만드는 걸 그저 요리가 아니라 예술로 여기고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상류층 부부는 지금까지 이 식당을 10번 넘게 방문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이라도 올까 말까 한 그런 곳인데도 말이죠. 셰프가 이곳에 들른 동안 전에 먹었던 메뉴를 한 가지라도 말해보라고 합니다. 상류층 부부는 전혀 대답하지 못하죠. 즉 셰프는 자신의 음식을 예술로 여기면서 열정을 다해 작업했는데 이 상류층 부부는 그 모든 게 그저 돈 자랑일 뿐 셰프와 식당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거죠. 다음은 평론가와 매거진입니다. 이들은 식당을 평론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동안 악의적인 비평으로 인해 좋은 식당을 여럿 망하게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식당들이었는데 그저 글 몇 줄로 셰프들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이 잔혹한 식당에 초대받게 되었죠. 돈 많은 사업가 3인방, 이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장부를 위조하는 장난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상류층 부부처럼 돈 자랑을 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셰프의 신경을 건드렸고요. 영화 배우와 매니저, 사실 이 배우는 지금은 한물간 뒷방 늙은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인기를 누리던 시절을 못 잊어서인지 요즘 따라 인플루언서들과 친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 대상 중엔 주인공 셰프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남주와 여주입니다. 남주는 셰프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요리의 신비함이 다 사라졌다. 남주는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시종일관 요리에 감탄하고 셰프를 찬양하기에 바쁩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요리의 원재료나 비밀들을 전부 알아채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비전문가의 알량한 지식 자랑을 비꼬기 위한 설정 같습니다. 손님들은 탐욕, 성욕, 자기자랑, 돈자랑, 윤리적으로 지적했었던 부분들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들을 단죄하는 장면이 가득 담긴 영화 더 메뉴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최대 인원 12명에는 1명이 모자라요. 저는 그 나머지 1명이 셰프 본인 혹은 이 식당과 섬의 소유주인 보스로 추측해봅니다. 사실 셰프는 마지막에 자신과 직원들, 식당까지 모두 죽는 극단적인 선택 계획이었습니다. 영화 초반의 손님들은 식사를 하기 전 섬과 식당 이곳저곳을 잠시 관광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식당 지배인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손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반복하면 번아웃 되지 않나요? 이것도 영화가 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주인공 셰프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셰프가 막 되었을 때는 음식을 요리해서 내어갈 때마다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주인공 셰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전 직원들은 전부 요리사 초기 때의 열정을 모두 잃은 채로 그저 같은 노동만 반복하면서 번아웃 되어버린 상태죠. 사실 아까 손님 중에 배우가 있었잖아요. 그 배우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셰프의 황금 같은 주말을 망쳤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잠도 없이 일하던 셰프에게 정말 모처럼 쉬는 날이 주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휴일을 셰프는 영화 관람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선택한 영화가 바로 이 손님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정말 최악도 이런 최악인 영화가 없을 정도로 별로였나봐요. 정말 모처럼 맞이한 쉬는 날이었는데 그걸 이 쓰레기 같은 영화가 다 망쳐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배우를 죽이기 위해 초대했다라고도 나옵니다. 굉장히 과로하고 피로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베일에 감싸져 있었던 여주와 치즈버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문한 치즈버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영화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여주입니다. 전공법으로 셰프를 공략했어요. 바로 그건 이 자존심이 강한 셰프에게 직설적으로 음식을 거부하고 정크푸드의 대표인 치즈버거를 주문해버린 거죠. 이게 일반인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의 1인자인 수석 셰프에게 당신의 음식은 다 맛없어서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그러니 치즈버거나 하나 내와 라고 한다는 건 정말 큰 모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미 고립된 섬인데다 셰프와 직원들이 이미 손을 다 써놨죠. 하지만 유일하게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셰프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품에 무관심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손님들을 싹 다 가스라이팅해서 아예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심리적 지배를 해버리죠. 하지만 여주는 당당하게 직언합니다. 네 음식 별로야. 그러니 치즈버거나 만들어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패스트푸드인 치즈버거 주문이라니. 치즈버거는 물론 고급 음식은 아니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서민 정신을 대표하고 과거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국민성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피가 튀기고 서슬퍼런 살인 현장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쟁취한 여주가 치즈버거를 주문하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영화 더 메뉴가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는지 아셨을 겁니다. 한 가지를 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창작에 관련된 그 어느 소재를 넣어도 저 영화의 공식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면서 그 남주와 제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문가이면서 알량한 지식을 뽐내다가 결국 셰프에게 죽음을 당한 그 남주 말이죠. 저는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라고 하면서 작품들을 리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화 리뷰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그 리뷰의 퀄리티도 떨어졌습니다. 영화를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제작에 임하는 관계자들은 이 영화 더 메뉴의 셰프처럼 자부심이 강한 예술가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겠죠. 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마음대로 영화를 품평질했으니 아무래도 영화 더 메뉴에서 셰프가 남주를 바라보듯 영화 제작자들이 저를 그렇게 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더 메뉴의 제작진들은 방금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영화에 심취한 것일까요? 참 흥미로우면서도 궁금증을 많이 일으켰던 작품 더 메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더 메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자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